그럼 이제 행렬식을 위해서 정말 그 각 행렬들이 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적의 값을 변화를 어떻게 주는지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행렬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알겠죠? 몇 배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2, 3, 3, 4 이것에 의해서 이거보다는 1로 합시다. 1, 3, 4, 1이 나을 것 같아요. 1, 4에 의해서 어떻게 얼만큼 면적의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단위 사각형이 이 행렬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럼 찍어봅시다. 2, 1, 1, 4 천천히 계산할게요. 1, 제로는 2 더하기 0이니까 2. 1, 4에 의해서 1. 자, 원점은 항상 원점으로 가니까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그죠? 그 다음 이쪽 점을 계산을 하면 0, 1은 1, 4. 그죠? 다음 아닌가요? 이제 연관. 그 다음 1, 1은 뭐로 가는지 또 봅시다. 2, 1, 1, 4 2, 1이니까 3 5 그러면 여기서 그리면 콤마 0, 2 콤마 1, 1 콤마 4, 3 콤마 5 하나, 3 콤마 2 콤마 1, 3 콤마 5, 1 콤마 4. 그러면 이 점들 이은 사각형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사각형 면적이 얼마인가요? 계산하세요. 사각형 면적을 이 초등학교 문제죠? 쪼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그죠?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 쪼개면 됩니다. 근데 저기 비방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팔일 거예요. 8? 네. 2, 4, 8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는 여기가 0, 0일 때는 8인데 값이 바뀌었죠. 그래요? 일반적인 경우로. 그러면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사각형을 다 쪼개야 됩니다. 사각형을 쪼개서 삼각형을 빼야 돼요. 큰 데서, 그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예. 이만큼 큰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삼각형 빼고 얘들 빼고 얘를 다 빼야죠. 해봐요. 예,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셔야 됩니다. 무는 종이를 갖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 구하는 것보다 좀 쉬운 방법이지.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서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서 그죠? 이게 더 쉽겠다 그죠? 이 삼각형을 쪼개서 빼는 게 더 쉽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각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예, 요거하고 요게 같거든요. 예, 요거 빼고 예.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거 같으니까 요거 빼고 빼고. 요거 예. 빼고 예, 요건 하나짜리죠. 예, 네? 7. 아, 이쪽이 10이지. 7이 나왔죠? 네, 7이에요. 전체가 15고 작은 그 위아래에 있는 그 삼각형이 면적이 1인데 그 두 개 있으니까 2고 좌우로 있는 긴 삼각형이 면적이 2거든요. 그거 곱하기 2하면 4고 두 정사각형이 1, 1씩이니까 2고 그래서 15에서 8을 빼니까 7이라고. 네, 7이 나와요. 자, 이 7은 어떤 수인가하면 사실 얘 곱하기 이 숫자예요. 못 봤어. 얘 곱한 것에서 얘 이쪽 대각선 방향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로 쓰면 여기가 A, B, C, D로 쓰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A, B, C, D로 빼면 이것은 A, D 마이너스 B, C가 돼요. 그죠? 그거는 여기 사각형을 2, 1, 4 대신에 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여전히 평행사 변형이니까. 두 번째,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면적의 배인데 아까 길이의 배가 그 값이 개수가 마이너스 배가 나온댔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 경우를 따져보면 이런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렬 0, 1, 1, 0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 단위 사각형이. 뭐로 변하는지 보세요. 똑같이 뒤집어져서 똑같이 똑같이 안 걸걸요? 저기 10이 01이 되고 01이 10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Y쪽으로요. 얘는 1로 가죠. 네, Y쪽으로. 그 다음 얘는 얘는 X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죠? 네,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먼지는 이렇게 가죠. 자, 이 말은 이 사각형이 뒤집혀서 갔다는 거예요. 뒤집혀서. 그 말은 우리가 1차원일 때 마이너스 x는 0, 1을 뒤집어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의 b가 음수가 된 거예요. 뒤집혀서 간 경우는. 그러면 얘는 얼마죠? 0 위에 식을 쓰면 0 빼기 1 곱하기 1이죠. 마이너스 1. 뭐가? 얘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음수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음수는 아닌데 저런 변화에 의해서 음수배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집혀. 그러니까 음수가 된 건 뒤집혔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사실 지금 얘를 이 눈으로 보기에는 네. 똑같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저런 뒤집히는 저런 거는 어떤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뒤집혔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저게 똑같이 보이잖아요. 똑같이 보이는데 얘를 회전을 시켜요. 이 사각형을. 그럼 이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회전을 시키면 면적은 변화는 없는데 제가 저 모양으로 되려면 이 축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2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가 음수로 되는 것으로 보이듯이 기하학적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도는거나 왼쪽으로 도는 상관없는데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으면서 면적비가 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음수가. 오케이. 그게 음수가 나오면 그렇게 뒤집혔구나 그냥 그렇게. 예, 그림이 뒤집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뒤집히면서 면적의 비가 생겼구나. 대신에 얘는 여전히 0은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상이. 그죠?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한 우리가 뭐라고 했죠? 행렬식이라고 한 거죠? 그럼 행렬식은 우리가 무엇을 보장해 준다?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면적이 b가 0이 아니니까. 그럼 면적이 b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1차원일 때는 선이 뭐로 갔다? 선이 점으로 간 거고 2차원일 때는 면이 선으로 가는 건 보이면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렬 1, 2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각형이 또 단위 사각형이 뭐로 가느냐. 선으로 가네요. 선으로 가죠. 선으로 가니까 면적이 1인 단위 사각형이 면적이 제로인 선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역행렬이 없는 거죠. 계속 못.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틀린다고 왜 서로 안 가지? 2, 4, 3, 3, 2, 4, 2가 나오는데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제로는 아, 이 제로 네. 1, 2가 1 1 1, 2, 2에 제로 1은 네. 2, 2 그죠? 0,0, 1,1, 2,2 그
그다음 3,3 이래 나올 거예요. 그죠? 선으로 가는 거죠. 곱하기를 못하니까 바보거든요. 사실은 덧셈을 잘 못하시는 거죠. 테트리스를 잘못하는. 자, 그러면 이것의 행렬식은 뭐죠? 0이요. 면적의 변화가 0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행렬식만 가지고 행렬에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렬식의 의미는 그것의 면적의 변화, 플러스로 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변할 수도 있고. 아까 저기서 죄송한데요. 네. 1, 1 하면 어떻게 돼요? 1, 1로 하는 좌표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네, 그렇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니까 3. 그렇게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의 모양에서 뭔가가 이상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식의 1, 2, 1, 2는 이상이 있는 건가요? 3,3으로 가니까. 그 이상이 있다는 게 딱 보면 아네. 이 행렬식의 정의에 의해서 아, 그 계산해 보면 예. 그렇잖아요. 딱 봐서는 모르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딱 보면 압니다. 예. 여러 가지 보는 방법. 그 행렬식을 디터미넌트라고 쓰고 A, B, C, D의 디터미넌트는 A, D-BC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식을 잘 검토를 하며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 A가 있고 2차원에서만 생각할게요. N차원이 아니라 행렬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성하고 나서 우리가 행렬을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죠. 행렬식을. 얘는 각각의 행렬식의 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증명하는데 먼저 이게 답이 옳은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합성의 행렬은 1로 여기 가는 행렬을 A라고 여기 가는 행렬을 B, A, B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A, B를 먼저 하고 A를 하는 거. 이렇게 두 번을 했을 때 면적은 몇 배로 변할까요? 1로 한 번 갈 때 면적 B, 그죠? 곱하기 1로 한 번 갈 때 면적 B죠. 디터미넌트 B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되죠. 그죠? 근데 단 얘가 0이 아닐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는 면적의 변화니까 면적 변화의 변화는 통으로 해서면 각각의 변화의 곱이잖아요. 여기서 1로 갈 때 면적이 2배로 변하고 여기서 1로 갈 때 면적이 3배로 변하며 통으로 면적이 몇 배로 변하죠? 2 곱하기 3이죠? 금방 배웠는데 그게 왜 면적이 되는지 좀 계산을 했잖아. 우리가 직접 그려서 계산을 했잖아. 계산해봐요. 네, 해봤죠. 근데 네. 그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디터미넌트 A가 디터미넌트 B, 디터미넌트 B겠죠? 네. B겠죠. A, B. 네. 예.
그러면 디터민트 A하고 디터민트 B는 네. 일반적인 곱셈이죠. 네. 보완 법칙이 성립을 하죠. 네. 그러면 그건 디터민트를 하고 나서 그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터민트 AB랑 디터민트 BA가 같은 게 되는 거죠. 같은 같은 거죠. 거네요. 네, 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이게 행렬식이 0이 아닐 둘 다 0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해죠. 왜냐하면 역행렬이 각 존재하니까. 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행렬식이 0이면 한쪽이 변화율이 0이죠. 네. 변화율이라는 게 이상하다. 면적의 변화가 혹은 그것이 1대1이 아닌 거죠. 네. 자, 이쪽이 한쪽이 1대1이 아니면 합성도 1대1이 아니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되는 거죠. 면적의 비가.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따로따로 떼서 정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의 이유는 얘가 디터미넌트라는 게 면적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여러분 미분할 때도 배운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 어떻게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값은 각각의 미분값의 곱이죠. 합성함수 고배 미분. 곱의 미분. 아니, 합성함수의 미분. 이걸 보세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뭐죠? F' 곱하기 G'이죠. 아, 네. 그러면서 그죠? 그랬나요? 변화율이니까. 얘는 면적의 변화율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건 뭐였죠? 예? F-G 더하기 곱하기. 왜 덧셈을 뒤에 하나 더 하나씩 하고 아, 그거는 곱의 미분. 고배 미분. 이건 뭐예요?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을 차원이 좀 높은 상태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배운 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움으로 해서 아, 옛날에 배웠던 게 그런 의미였구나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아니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볼게요. 동영상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릅니다. 자,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의미는 이런 사상이 있을 때 이쪽에서의 면적이 이쪽으로 변한 곳에서 면적의 비로 바뀌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이 구체적인 도형의 네. 면적하고 관계가 있는 듯하면서도 사실 없기도 한 것 같거든요.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가 거죠. 있는데 앞에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뭐 그냥 여기 세계에서 뭐 삼각형의 넓이로 가고 이런 거랑 좀 다른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왜냐면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AD 네. 그 부분 그 곱만큼 이게 늘어나고 AD-BC. 근데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AD만큼 값이 늘어나고 BC만큼 줄어드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결국에는 아니요. 그런 말, 그거는 선생님이 착각을 하시거나 상상을 하시고, 제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AD-BC만큼 변하는구나, BC배만큼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쪼개면 절대 안 돼요. 예. 처음에 AB만큼 이야기하던 BC가 0일 때죠. 상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아마 아까 그 교환 법칙 부분이 미묘한 것 같아요. 디터미넌트 AB와 디터미넌트 BA가 같다는 게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학적으로 그냥 수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의미를 의미가 면적 곱하기 면적.
면적이 자 여기서 일로 갈 때 이 단위 면적은 몇 배로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몇 배로 변하느냐? 이 행렬식의 배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 지금 최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쪼갤 수가 없어요? 왜 쪼갤 수가 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질문이죠. 왜 나눠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네. 그 처음에는 8 빼기 1이네 그래서 7이네 이렇게 됐다가 예. 두 번째 아까 0110 요걸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냈을 때는 네.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 절대 면적은 1이잖아요. 예. 면적의 변화가 음수가 붙을 수가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1차원일 경우에. 1차원일 경우에 x가 마이너스 x로 보내는 거는 어떻게 되죠? 0, 1이 어디로 가죠? 0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배잖아요. 부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호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일로 갔을 때 여기 단위 사각형이 단위 면적이 1인 것이 행렬로 A라는 행렬에서 변화되면 여기 있는 큰 사각형으로 가는데 이것의 면적은 디터미넌트 A가 된다는 거예요. A배만큼.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행렬이 B가 있으면 또 뭐가 되죠? 디터미넌트 B만큼이 변하죠. 이 행렬 크기의 디터미넌트 B죠. 그러면 얘 합성 사상은 얼만큼 변하는 거죠? 얼마만큼? 디터미넌트 B 곱하기 이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합성으로 쓰면 이렇게 A, B 순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A, B는 아니고요. A를 먼저 하고 B를 해요. 여기에 열벡터가 들어가니까. 그 둘이 아까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A, 디터미넌트 A, B랑 B예요? 아닌가? 디터미넌트가 B, 디터미넌트 A는 바꿀 수가 있죠. 이거는 각각의 숫자니까. 근데 BA는 못 바꾸죠. BA는 행렬의 곱인 거고 얘는 그냥 숫자의 곱인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디터미넌트 BA와 디터미넌트 AB가 같긴 하죠. 그렇죠. 그거는 같은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것에 그러니까 근데 주문인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 드리면 행렬식이라고는 이 행렬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정보잖아요. 하는데 근데 왜 행렬식이 면적의 변화의 정보를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합성 행렬, 합성 사상의 면적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얘 전체를 또 행렬을 계산할 필요 없이 얘들만 알면 된다는 거죠. 얘들만 알면. 왜 중요한지는 또 나와요. 그 면적 자체는 아니고 면적이 어떻게 변할 거다. 그렇죠. 면적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하고 또 간단한 방법을 나중에 또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건 뒤에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지는 떡밥입니다. 떡밥은 또 나중에 해결이 되는 거죠. 수학과 드라마가 같군요.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잘 써진 과학책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김한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행렬을 딱 보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죠? 그것을 아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
A, B, C, D 2차원에서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자, 1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합시다. 1차원에서 우리가 AX로 변화했을 때 이 길이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걸 이것만 보고도 아는 거죠. 그죠? A는 뭔가 하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종의 동호 반복 같기도 한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X에 1을 넣으면 A 값이 나와요. 다른 값이 아니라. 그죠? 여기 있는 단위 값을 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각형을 그릴 때 항상 여기 1, 0, 0, 1을 썼죠? 그죠? 1, 0, 0, 1이 어디로 가는가 봅시다. 1, 0는 이 행렬에서 어디로 가죠? AC로 가죠. 그죠? 네. 0, 1은요? BD로 가죠. 그죠? 네. 뭡니까? 자,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AC는 뭔가 하면 이쪽에 열벡터예요. 얘는 이쪽에 열벡터예요. 그러니까 행렬 자체가 옮겨진 것에 사각형의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렬 자체가. 지금 못 쫓아가겠네. 1, 0는 여기 있는 1, 0는 AC로 가죠. 0, 1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여기 1, 0, 0, 1 제가 경계에 있는 점만 본 데서 1, 0는 이쪽에 뭔지를 모르지만 AC로 가요. 그죠? 이쪽에 뭐로 가죠? BD로 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은 여기 원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어떤 사각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은 결국은 행렬의 열벡터로에서 이루어지는 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평행 사변형. 그죠? 그 말은 뭐 이런 정사각형도 평행 사변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평행 사변형이 이 평행 사변형으로 가는데 이 행렬의 모양이 주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꼭지점을 가진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 뭐냐면 A, D-BC라는 거예요. 행렬의 모양만 보고 딱 아는 거죠, 이제. 아까는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런 행렬의 모양만 보고 행렬에 그 표시된 숫자만 보고 어떤 사각형의 모양인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면적이 옮아간 게 0이 나온 케이스가 뭐죠? 1, 2, 2, 4. 아니 1, 2, 1, 2였죠. 1, 2, 1, 2였죠. 그죠? 아니, 가로로 1, 2, 1, 2. 1, 2, 1, 2. 뭐 어떻게 해도 1, 2, 1, 2 이거였나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이 행렬에 의해서 만드는 사각형은 2열 벡터, 2열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겠죠. 그죠? 그럼 이 점만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점 찍어 보세요. 1,1, 2,2 여기가 있어요. 얘들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쟤들은 뭘 만들지 못한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모양 자체가 이쪽에서 옮겨진 것의 모양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행렬의 모양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면적의 비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물론 항상 원점은 원점이니까 원점을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렬식은 당연히 2, 1, 4, 2도 없겠죠. 2,1, 4,2 직선이 그리니까 얘가 이쪽에 2배잖아요. 열벡터만 잘 보면 면적의 변화가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차원이 이러니까 3차원에서 보면 3차원의 행렬식을 계산하기 전에 열벡터의 모양을 보고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1, 0, 0, 0, 1, 0, 0, 0, 1 이거는 항등행렬인데 3차원에서 당연히 면적의 변화가 1이죠. 그죠? 항등행렬이니까. 그러면 이 행렬들로 만들어진, 즉 이 열벡터로 만들어진 모양은 어떤 건지 보면 원점은 항상 있고 1, 0, 0는 여기 있고 예, 이렇게 꼭지점들이 있는 2차원에서는 사각형이죠. 3차원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육면체가 되겠죠. 그럼 이 점들을 경계면으로 하는 육면체들은 면적이 1인 거죠. 그죠? 여기는 부피라고 해요. 부피. 네.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됩니다. 만일 행렬이 2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몇 배? 2배. 얘가 2면 4배. 얘가 2면 8배. 계속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면서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렬식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행렬에 의해서 면적의 비는 몇 배로 변하는가를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열벡터를 찍어보면 되죠. 근데 이 열벡터하고 이 열벡터는 같은 점에 있죠. 이 열벡터하고 이 열벡터는 같죠. 그럼 여기 점을 찍을 때 같은 점으로 찍히겠죠. 그러면 걔는 부피를 못 만들겠죠. 면으로 만들겠죠. 어떻게 짜부러져서.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는 얘는 행렬식이 뭐라는 것을 유출할 수 있죠. 0이다. 되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 1, 0, 1, 0, 1, 1, 0가 있다. 아, 뭔가 이번엔 좀 어렵죠? 그죠? 첫 번째 행벡터하고 두 번째 행벡터 합쳐서 세 번째가 되죠. 나오면 예,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벡터. 예, 첫 번째 행벡터와 두 번째 행벡터를 가지고 세 번째 행벡터를 만들 수 있죠. 합쳐서. 첫 번째 벡터라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 요리잖아. 벡터는 열벡터. 열벡터. 두 번째 행벡터를 합쳐서 세 번째 실벡터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은 점이 이 점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만들지를 못한다? 부피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이 되어버린다. 짜부러져서. 아, 그럼 쟤도 안 되겠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렬의 모양을 보고만 숫자의 배치만을 보고서 행렬식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숫자의 배치만을 보고서 행렬식이 어떤 길이 혹은 면적 혹은 n차원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행렬을 기하학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숫자의 배치만 보고도 어떤 길이, 면적, 부피, 의 변화, 이 변화.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인 경우는 뭔가 뒤집힌 경우다.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2장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기하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행렬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계산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렇게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게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저건 누가 했어요? 뭐 여러 사람이 하고 저도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하나에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행렬의 탄생은 연립방정식부터 탄생했지만 저것을 기하학적으로 쓰면서부터 저게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한 거죠. 오늘 2-2 계약 의미 그거 네. 이거 설명해 준 거군요. 네. 근데 그냥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냥 뭐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겠죠. 누가 와서 놔두고 와서 가지고 왔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장을 다 보고 3차원, 2차원에서 점의 위치를 이렇게 쓰면 점의 위치를 쓰고 나면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면 그것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n차원의 부피가 뭐냐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이 일관되게 되고 정의가 일관되게 되니까. 예. 이 행렬식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상대론을 일반 상대론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상대성기를 얘기 꼭 하겠습니다.